8년 전 두 사람을 갈라놓았던 그 비밀, 오늘 밤 결국 모든 게 드러나고 맙니다. 죽어도 다시는 안 볼 줄 알았던 그 남자를 규림은 하필 아들의 손을 꼭 붙잡은 채 다시 마주치고 마는데요. 그리고 그 순간 무진의 눈빛이 심상치 않게 변합니다. 8살이라는 숫자 하나에 8년 전 자신이 겪었던 사고와 이별의 진짜 이유가 조금씩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규림은 이 위태로운 재회 앞에서 진실을 끝까지 숨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진은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가 되어 있었다는 그 충격적인 사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모든 이야기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한결이 저 사람 얼굴을 왜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는 걸까요? 규림은 손에 든 장바구니를 놓칠 뻔했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저 뒷모습 하나만으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는 게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는데요. 사람들 틈에 섞여 걸어가던 남자가 문득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을 때 규림은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무진이었습니다. 8년 전 그날 규림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왔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규림은 반사적으로 한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8살 한결은 엄마가 갑자기 손에 힘을 주는 걸 느끼고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손 아파요. 아 미안해. 아무것도 아니야. 규림은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한결의 손을 살짝 놓아주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시선은 여전히 저만치 서 있는 무진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진 역시 규림을 발견한 듯 그 자리에 굳은 듯 멈춰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채 10m도 되지 않았지만 그 10m가 마치 8년이라는 세월만큼이나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규림의 머릿속은 순식간에 복잡해졌습니다. 여기서 아는 척을 해야 하나 아니면 모른 척 지나가야 하나. 사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뒤돌아서 반대 방향으로 뛰어가고 싶었는데요. 하지만 다리가 그 자리에 뿌리라도 내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옆에는 한결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한결이 엄마의 손을 잡고 이 상황을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는 사람이에요? 한결이 무진 쪽을 힐끔 보며 물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그저 낯선 아저씨가 엄마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정도로만 보였을 텐데요. 규림은 애써 웃음을 지어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아는 사람 같아서 착각했나 봐. 우리 얼른 가자. 규림은 한결의 등을 살짝 밀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 떼지 않아서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규림씨. 그 한마디에 규림의 걸음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8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는데도 그 음성 하나가 규림의 가슴 깊은 곳에 있던 무언가를 단번에 건드려 버렸습니다. 규림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고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무진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8년 전보다 조금 더 단단해진 인상이었지만 눈빛만큼은 그때 그대로였는데요. 무진의 시선이 규림을 향했다가 자연스럽게 그 옆에 서 있는 한결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그 순간 무진의 표정에 아주 미세한 변화가 스쳤습니다. 규림은 그 찰나의 변화를 놓치지 않고 알아챘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무진씨. 규림은 최대한 담담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하려고 안간힘을 썼는데요. 사실 속으로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무진도 규림만큼이나 복잡한 얼굴로 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함과 반가움, 그리고 서로에게 하지 못한 말들이 그 짧은 침묵 속에 켜켜이 쌓여있는 듯 했는데요. 먼저 침묵을 깬 건 한결이었습니다. 엄마, 이 아저씨 누구예요? 한결의 순진한 물음에 규림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는데 무진이 먼저 한결에게 시선을 맞추며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안녕, 나는 엄마 옛날 친구야. 이름이 뭐니? 한결이요. 한결이구나. 몇 살이야? 8살이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무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규림은 그 흔들림을 정확히 목격했습니다. 8살이라는 숫자가 무진의 머릿속에서 무언가와 맞물리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는데요. 규림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아직은 안 됩니다. 규림은 서둘러 대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한결아, 우리 늦었어. 얼른 가자. 네.
한결은 순순히 대답하며 규림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규림은 무진에게 짧게 목례를 하고는 서둘러 걸음을 옮기려 했는데요. 그런데 무진이 한 걸음 다가서며 규림을 붙잡았습니다. 규림 씨, 잠깐만요. 정말 잠깐이면 돼요. 할 얘기가 있어요. 규림은 걸음을 멈추고 한결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이는 두 사람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평소보다 조용히 엄마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규림은 잠시 갈등하다가 결국 한결에게 말했습니다. 한결아, 엄마가 잠깐 아저씨랑 얘기 좀 하고 올게. 저기 벤치에 앉아서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지? 네. 한결이 순순히 근처 벤치로 걸어가서 앉는 걸 확인한 뒤 규림은 다시 무진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제야 두 사람은 온전히 서로를 마주보게 되었는데요. 8년이라는 세월이 두 사람의 얼굴에도 눈빛에도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어떻게 지냈어요? 무진이 먼저 물었습니다. 그 짧은 물음 안에 8년 동안 쌓인 수많은 감정들이 담겨 있는 듯 했는데요. 규림은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냥 그럭저럭 지냈어요. 무진 씨는요? 저도 뭐 그렇게 지냈죠.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무진이 참지 못하고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렇게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 물음에 규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8년 동안 마음속에 눌러왔던 질문이 마침내 무진의 입을 통해 터져나온 순간이었는데요. 규림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고는 애써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유를 물었잖아요. 무진의 목소리가 조금씩 격앙되기 시작했습니다. 8년 동안 참아왔던 원망이 서서히 새어나오고 있었는데요. 당신이 다쳐서 병원에 누워있던 그 순간에도 나는 당신 옆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기고 아무리 찾아도 흔적조차 없어졌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규림은 무진의 원망 섞인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그때 자신이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무진에게 다 말하지 못했던 그 사정들이 다시금 목구멍까지 차올랐는데요.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다 털어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그때는 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대체 뭐였는데요. 무진이 답답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규림은 시선을 살짝 피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의 빚, 무진이 자신 때문에 다쳤다는 죄책감, 그리고 무진의 곁에 있는 한 자신이 그 집안에 계속 부담이 될 거라는 생각까지.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와 규림을 짓눌렀던 그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건 지금 다 설명하기 어려워요. 규림의 대답에 무진은 답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8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규림은 여전히 자신에게 모든 걸 다 말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때 무진의 시선이 다시 벤치에 앉아있는 한결에게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얌전히 앉아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는 무진의 눈빛이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저 아이 남편분 아이인가요? 무진의 물음에 규림은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이 질문이 나올 거라는 걸 예상은 했지만 막상 직접 듣게 되니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는데요. 규림은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대답했습니다. 제 아들이에요. 남편분은요? 규림이 대답을 망설이자 무진의 눈빛이 더욱 예리해졌습니다. 규림은 짧게 숨을 고르고는 말했습니다. 저 혼자 키우고 있어요. 그 대답에 무진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놀람과 안도 그리고 또 다른 무언가가 뒤섞인 표정이었는데요. 무진은 다시 한결을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뜯어보듯 바라보던 무진의 시선이 문득 아이의 눈매와 콧대에서 멈췄습니다. 낯설지 않은 느낌이었는데요. 마치 거울을 보는 듯한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이 무진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8살이라고 했죠. 무진이 다시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규림은 그 물음의 의도를 직감적으로 알아챘습니다.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는데요. 네, 8살이에요. 생일이 언제예요? 그 질문이 나오는 순간 규림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듯 했습니다. 규림은 애써 침착한 척했지만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건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건 왜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무진의 대답은 너무나도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규림은 무진의 눈을 마주보지 못하고 살짝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도 무겁게 느껴졌는데요. 무진은 규림의 반응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낌새를 느꼈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이상한 예감이 스물스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규림 씨. 무진이 다시 규림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는데요. 저 아이 아빠 정말 다른 사람이에요. 그 질문에 규림은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8년 동안 애써 묻어두었던 진실이 지금 이 순간 이렇게 갑작스럽게 튀어나올 위기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규림은 떨리는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무진 씨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뭔가 이상해서요. 아이 나이도 그렇고 규림 씨 반응도 그렇고. 무진의 눈빛은 이미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규림은 이 상황을 어떻게든 넘겨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졌는데요. 그때 벤치에 앉아있던 한결이 참지 못하고 다가왔습니다. 엄마 아직 안 끝났어요? 나 배고파요. 한결의 등장에 두 사람의 팽팽하던 긴장감이 순간적으로 흐트러졌습니다. 규림은 이때다 싶어 서둘러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아 미안해. 얼른 가자. 규림은 한결의 손을 잡고 서둘러 자리를 뜨려 했는데요. 그런데 무진이 다시 한번 규림을 붙잡았습니다. 규림 씨 이렇게 그냥 가지 말고. 우리 다시 만나서 얘기해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규림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무진을 바라봤습니다. 무진의 눈빛에는 간절함과 의구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는데요. 규림은 마음속으로 수많은 갈등을 겪은 끝에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연락할게요. 그 말을 남기고 규림은 한결의 손을 잡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무진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멀어져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특히 한결의 뒷모습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걸음걸이, 어깨 모양, 심지어 뒤돌아보는 순간의 표정까지 어딘가 모르게 낯익은 느낌이 계속해서 무진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한편 저만치 멀어지며 걸어가던 규림은 한결 몰래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미친 듯이 뛰고 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갑자기 무진과 마주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한결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말입니다. 규림은 걸으면서도 계속해서 자신에게 되뇌었습니다. 아직은 안 된다고,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하지만 오늘 무진의 눈빛을 보니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불안감이 규림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엄마 근데 저 아저씨 진짜 누구예요? 한결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아까와는 다르게 조금 더 진지한 표정이었는데요. 규림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옛날에 알던 사람이야. 정말 오랜만에 만난 거야. 근데 왜 그렇게 심각했어요? 엄마 표정이 이상했어요. 한결의 예리한 관찰에 규림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보고 느낀다는 사실을 규림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그랬어. 별거 아니야. 규림은 애써 대화를 마무리 지으려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만남이 결코 우연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예감, 그리고 무진이 이미 무언가를 눈치채기 시작했다는 불안감이 규림의 발걸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무진은 집에 돌아와서도 좀처럼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했습니다. 한결이라는 아이의 얼굴이 계속해서 눈앞에 아른거렸는데요. 8살이라는 나이 그리고 8년이라는 시간. 무진의 머릿속에서 그 두 숫자가 계속해서 맞물리며 어떤 결론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규림에게 직접 확인해야 할 문제였는데요. 무진은 핸드폰을 꺼내 규림의 번호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결국 메시지 하나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못다 한 얘기 조만간 꼭 다시 해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도 무진은 한참 동안 핸드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규림에게서 답장이 온다면 언제 올지 알 수 없었지만
무진의 마음속에는 이미 한 가지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재회는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의 끝에서 어떤 진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무진은 아직 알지 못한 채로 깊은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규림의 핸드폰 화면에 뜬 낯선 번호 하나가 오늘 밤 그녀의 잠을 완전히 앗아갈 참이었습니다. 무진에게서 메시지가 온 지 채 30분도 지나지 않아서였는데요. 규림은 핸드폰을 손에 쥔 채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답장을 해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못 본 척 넘어가야 할지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성욱이었습니다. 규림씨, 저 왔어요. 성욱은 언제나처럼 밝은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지난 8년간 규림과 한결의 곁을 지켜온 사람다운 편안함이 그의 표정에 배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규림의 얼굴을 보자마자 성욱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에요. 그냥 오늘 좀 피곤해서요. 규림은 서둘러 핸드폰을 뒤집어 놓으며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성욱은 그런 규림의 태도에서 무언가 평소와 다른 기색을 감지했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규림의 곁을 지켜온 사람으로서 성욱은 규림의 작은 표정 변화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는 눈썰미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한결이는요? 방에서 자고 있어요. 오늘 낮에 좀 많이 뛰어놀았나 봐요. 성욱은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까 뒤집어 놓은 핸드폰에 시선이 갔습니다. 규림이 저렇게까지 서둘러 감출 만한 게 뭘까 하는 생각이 잠깐 스쳤지만 성욱은 애써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규림을 믿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감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규림씨, 저기. 오늘 시간 되면 우리 한결이 생일 준비 얘기 좀 할까 했는데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맞다. 벌써 그렇게 됐네요. 규림은 애써 자연스럽게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에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결의 생일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규림의 머릿속에는 오늘 낮 무진이 던졌던 질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생일이 언제예요? 라는 그 짧은 질문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규림의 가슴을 옥죄고 있었는데요. 규림씨, 정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따라 좀 이상해요. 성욱이 재차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걱정과 함께 미묘한 불안이 섞여 있었는데요. 규림은 고개를 저으며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정말 아무 일 없어요. 그냥 오늘 좀 피곤했나 봐요. 성욱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남은 찜찜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규림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자신이 규림과 한결에게 얼마나 정성을 쏟아왔는지, 그리고 그 시간들이 이제 와서 흔들리는 건 아닌지 하는 불안감이 마음 한편에서 스물스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무진의 집에서는 또 다른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옥선은 아들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기류를 읽어냈습니다. 무진아, 오늘 무슨 일 있었니? 얼굴이 왜 그래? 옥선의 물음에 무진은 잠시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오늘 규림을 다시 만났다는 사실을 어머니에게 말해야 할지 아니면 숨겨야 할지 갈등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무진은 결국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규림 씨를 만났어요.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옥선의 표정이 눈에 띄게 굳었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 이름 하나가 여전히 옥선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리는 듯 했는데요. 규림이를 만났다고? 네, 우연히요. 길에서 마주쳤어요. 무진의 대답에 옥선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는데요. 놀람과 불안, 그리고 또 다른 무언가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가 뭐라고 하든 그냥 오랜만이라고. 그런데 어머니. 무진은 잠시 숨을 고르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규림 씨 옆에 아이가 있었어요. 8살짜리 아들이라고 하던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옥선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듯 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무진은 어머니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8살이라고? 옥선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무진은 그 반응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단순히 놀란 것 치고는 어머니의 반응이 지나치게 예민했기 때문인데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표정이 이상해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놀라서 그래. 옥선은 서둘러 표정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무진의 눈에는 어머니의 동요가 선명하게 각인된 뒤였습니다. 무진은 문득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놀랄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이었는데요. 어머니 혹시 그때 규림 씨가 갑자기 사라진 거랑 관련이 있으세요? 무진의 직설적인 질문에 옥선은 순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으려는 듯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니? 그때 그 애가 떠난 건 그냥 자기 사정 때문이었잖아. 정말요? 정말 그것뿐이었어요? 무진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옥선은 아들의 그런 시선을 피하듯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피곤하구나. 오늘은 그만 얘기하자. 옥선은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무진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의구심이 점점 더 커져가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저 반응은 결코 단순한 놀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는데요. 무진은 그날 밤 8년 전 규림이 갑자기 사라졌던 그 시기를 다시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규림이 감당하기 힘든 현실 앞에서 도망친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 이면에 자신이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사정이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무진의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다음날 무진은 결국 참지 못하고 규림에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짧은 통화 끝에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는데요. 약속 장소로 향하는 규림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어제 무진과 헤어진 뒤로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던 규림이었습니다. 카페에 먼저 도착해 있던 무진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규림을 발견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흔들었습니다. 규림은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무진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할 얘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규림의 목소리는 여전히 경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무진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마침내 어제부터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질문을 꺼냈습니다. 규림 씨, 어제 어머니한테 규림 씨 얘기를 했어요. 규림 씨한테 8살짜리 아들이 있다고 했더니 어머니 표정이 심상치 않으셨어요. 그 말에 규림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옥선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규림의 머릿속에는 8년 전 그 여자가 자신에게 했던 말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데요? 규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의 긴장이 역력했는데요. 무진은 규림의 그런 반응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어요. 마치 뭔가 알고 있는 사람처럼요. 규림은 순간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무진은 확신이 더욱 짙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규림 씨, 저한테 솔직하게 말해줘요. 그때 정말 그냥 스스로 떠난 거예요? 아니면 어머니가 뭔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규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8년 전 그날의 기억이 다시금 선명하게 떠올랐는데요. 옥선이 자신을 찾아와 건넸던 말들, 그리고 그 말들이 자신의 결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하지만 규림은 아직 그 모든 걸 무진에게 털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무진 씨,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무진의 목소리가 조금 격앙되었습니다. 규림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애써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그냥 지난 일이에요. 이제 와서 다시 들춰서 뭐 하겠어요. 저한테는 중요해요. 무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규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리고 한결이 정말 저랑 상관없는 아이예요? 그 질문에 규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카페 안의 소음이 순간 아득하게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었는데요. 규림은 떨리는 손을 감추려 애쓰며 컵을 꽉 쥐었습니다. 무진 씨,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세요? 대답을 안 하시잖아요. 무진의 눈빛은 이미 규림의 침묵에서 답을 찾은 듯 보였습니다. 규림은 더 이상 이 상황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다 털어놓을 용기는 없었는데요.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규림은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무진이 다급하게 규림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규림 씨, 도망가지 마세요. 이번엔 정말 끝까지 알고 싶어요. 놔주세요, 무진 씨. 규림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무진은 결국 손을 놓아주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규림이 카페를 나선 직후 우연히도 그 앞을 지나던 흥식과 마주쳤습니다. 흥식은 규림의 얼굴을 보자마자 심상치 않은 기색을 눈치챘습니다. 규림아, 너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흥식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규림은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하지만 흥식은 규림의 어깨너머로 카페 안에 앉아있는 무진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흥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 사람, 무진 씨 아니야? 규림은 대답하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흥식은 8년 전 그 시절을 떠올리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때도 규림과 무진 사이에서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했던 흥식이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이 다시 마주쳤다는 사실이 흥식의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규림아, 저 사람이랑 다시 만나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우연히 마주쳐서 얘기 좀 한 거야. 규림의 설명에도 흥식의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흥식은 잠시 말없이 규림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결이는 저 사람도 알아? 그 질문에 규림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흥식은 규림의 그런 반응을 보며 마음속에 자리 잡은 오래된 의구심이 다시 고개를 드는 걸 느꼈습니다. 8년 전부터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지만 애써 묻지 않았던 그 진실에 대한 의구심이었습니다. 흥식아, 지금은 그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규림은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흥식은 멀어져 가는 규림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카페 안에 여전히 앉아있는 무진을 힐끗 바라보았는데요. 무진 역시 창문 너머로 규림과 흥식이 나누는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무진의 마음속에도 또 다른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규림은 아버지 한석중을 만나러 갔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빚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오랜만에 마주한 부녀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규림아, 미안하다. 이번에도 또 급한 돈이 필요해서. 한석중은 딸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규림은 지친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이번 한 번이 벌써 몇 번째예요. 규림의 목소리에는 지난 8년간 쌓인 피로와 원망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한석중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규림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착잡해졌습니다. 8년 전 자신이 무진의 곁을 떠나야만 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빚 문제였다는 사실이 다시금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규림의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복잡했습니다. 무진과의 재회, 옥선의 심상치 않은 반응, 흥식의 의구심, 그리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아버지의 빚 문제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규림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한결의 존재에 대한 진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규림은 곤히 잠든 한결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잠든 얼굴에서 무진의 모습이 문득문득 겹쳐 보이는 것 같았는데요. 규림은 조용히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오늘 무진의 눈빛을 떠올리면 그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짧게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규림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무진은 홀로 서재에 앉아 8년 전 규림이 떠나기 직전 마지막으로 나눴던 대화를 다시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미처 눈치채지 못했던 작은 단서들이 지금 와서 보니 하나둘씩 의미심장하게 다가오기 시작했는데요. 무진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정훈, 나야. 부탁할 게 있어. 수화기 너머로 정우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진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8년 전에 규림 씨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말이야. 그때 어머니가 규림 씨를 따로 만난 적이 있는지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우의 반응에서 무진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낌새를 느꼈습니다.
마치 정우 역시 무언가를 알고 있지만 차마 말하지 못하는 듯한 그런 침묵이었습니다. 정우야, 뭐 알고 있는 거 있으면 지금 말해줘. 무진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무진아, 그건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니야. 그 말에 무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의 반응은 무진이 어렴풋이 품고 있던 의구심이 결코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음을 확인시켜주는 듯 했습니다. 8년 전 그날 규림이 왜 그렇게 갑자기 자신의 곁을 떠나야 했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정말 어머니 옥선이 관여되어 있는 것인지. 무진은 이제 이 모든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의 끝에서 한결이라는 아이의 존재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뒤흔들어 놓을지 무진은 아직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로 깊어가는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정우의 손에 들린 낡은 다이어리 한 권이 무진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참이었습니다. 다음날 오후 무진은 정우가 지정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정우의 목소리에서 느껴졌던 그 무거운 침묵이 밤새 무진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는데요. 카페에 도착하니 정우는 이미 먼저 와서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우의 앞에는 낯익은 다이어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무진이 8년 전 레스토랑을 정리하며 정우에게 맡겨두었던 개인 물품들 중 하나였습니다. 이게 뭐야? 무진이 자리에 앉으며 묻자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내가 병원에 있을 때 내가 내 짐 정리하다가 발견한 거야. 계속 돌려주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못 잡았어. 무진은 다이어리를 집어들었습니다. 8년 전 규림과 한창 연애하던 시절 무진이 썼던 것이었는데요. 마지막 몇 페이지에는 병원에 입원해 있던 그 시기의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진이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던 중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무진아, 사실 그때 어머니가 규림 씨를 따로 만나신 거 나도 알고 있었어. 그 말에 무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는데요. 무진은 다이어리에서 시선을 떼고 정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어머니가 병원에 있는 규림 씨를 몰래 찾아가셨어. 그리고 며칠 뒤에 규림 씨가 사라졌잖아. 정우의 담담한 고백에 무진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8년 동안 자신이 알지 못했던 진실 하나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는데요. 무진은 애써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그때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너 그때 다리 수술하고 겨우 정신 차렸을 때였잖아. 어머니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셨고. 나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 미안하다. 정우의 사과에도 무진의 마음속에서는 배신감과 혼란이 뒤섞여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대체 규림에게 무슨 말을 했기에 그녀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했던 걸까요? 무진은 다시 다이어리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지막 페이지 한 구석에 적어두었던 메모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규림과 함께 산부인과에 다녀왔던 날의 기록이었는데요. 정확한 날짜와 함께 무진의 손글씨로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규림이랑 병원 다녀옴. 좋은 소식. 무진은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그때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흐릿했는데요. 사고 후유증으로 그 시기에 기억 일부가 온전하지 않았던 탓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짧은 메모와 날짜를 마주하는 순간 무진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날짜로부터 정확히 계산해보면 한결의 나이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정우야. 무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사고 나기 전에 규림 씨랑 병원에 같이 갔던 적이 있었어? 정우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정확히는 몰랐는데 나중에 어렴풋이 들은 얘기로는 규림 씨가 그때 임신 사실을 알게 됐었다고 들었어. 그 말이 무진의 귓가에 닿는 순간 세상이 잠시 멈춘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무진은 다이어리를 쥔 손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나도 확실한 건 몰라, 무진아.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들었던 거라서. 근데 어제 내가 한결이라는 아이 얘기를 했을 때 나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 무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규림이 갑자기 사라진 시점, 어머니의 은밀한 방문, 그리고 8살이 된 한결이라는 아이. 모든 것이 하나의 결론을 향해 무섭게 달려가고 있었는데요. 무진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나 가봐야겠어. 무진아, 어디 가려고? 일단 진정하고. 지금 진정할 수가 없어. 무진은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카페를 나섰습니다. 정우는 그런 무진의 뒷모습을 걱정스럽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무진은 곧장 규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무진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는데요. 몇 번의 신호 끝에 규림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규림씨, 지금 어디예요? 만나야 해요. 무진의 다급한 목소리에 규림은 순간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무진씨,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왜? 지금 당장이요. 부탁이에요. 규림은 무진의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예전에 자주 가던 한강 근처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규림이 도착했을 때 무진은 이미 그 자리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규림을 발견한 무진의 눈빛은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는데요. 확신에 가까운, 그러면서도 두려움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무진씨, 무슨 일인데 이렇게 급하게? 규림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무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규림씨, 저 오늘 정우한테서 들었어요. 8년 전에 저 병원에 있을 때 규림씨랑 산부인과에 같이 갔었다는 얘기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규림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규림은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무진은 그런 규림의 반응을 놓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그때 규림씨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됐었다는 얘기도요. 규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말라붙는 것 같았는데요. 8년 동안 꼭꼭 숨겨왔던 진실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무진의 입을 통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결이, 제 아이 맞죠? 무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이미 확신에 가까운 물음이었는데요. 규림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서 무진의 눈을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왈칵 차오르는 걸 애써 참으며 규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규림씨, 제발 대답해줘요. 무진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원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규림은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겨우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8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목구멍까지 차올라 어떤 말도 제대로 꺼낼 수가 없었는데요. 주변의 소음이 아득하게 멀어지고 오직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침묵만이 공원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무진은 규림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규림의 흔들리는 눈빛과 차마 부정하지 못하는 표정이 이미 그 어떤 말보다 명확한 대답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한결이가. 규림이 마침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뒷말은 쉽사리 나오지 않았습니다. 규림의 두 눈에서 결국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는데요. 무진은 그런 규림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지금까지 철저히 숨겨왔던 규림. 무진의 마음속에서는 배신감과 충격,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감정들이 한꺼번에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규림은 차마 그 문장을 끝맺지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무진은 그런 규림의 모습을 바라보며 더 이상 어떤 질문도 필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규림의 침묵과 눈물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람에 나부끼는 강가의 풍경 속에서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8년 전 그날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두 사람 사이에는 건널 수 없을 것만 같은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 강 한가운데에 한결이라는 이름의 존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이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곳까지 와버린 뒤였습니다.